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출산이 2030 탓이냐, 그리고 중국의 탕핑 영상, 그리고 일본의 니트자 복습,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라의 저출산이 2030 탓이냐라는 글을 한번 볼게요. 2030이 정치를 했냐? 40, 50, 60 기성세대들이 2030한테 좋은 환경을 못 만들어준 탓이 훨씬 큰 것이 아니냐? 좋은 환경이라는 게 물질적 환경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신적 환경 포함이다. 숫자도 압도적 다수고 2030이 원하는 정치인을 뽑을 수나 있나.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MZ 남자 탓을 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MZ 남자들은 잘못 없다니까. 일부 사람들의 이탈은 있지. 일탈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성세대 분들은 물론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기득권들, 저는 제일 문제는 기득권이라고 봐요. 정치인들, 기득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잘못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성세대 분들이 투표로 심판을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게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1960년대생 같은 경우는 108만 명입니다. 출생아 수가. 그리고 1990년생 같은 경우는 64만 9천 명. 인구 차이도 40만 명이나 나요. 30년 차인데. 그러니까 투표를 해도 쪽수에서 너무 밀려요. 이어서 2030 탓이 전혀 없다는 것도 아니다. 열심히 살아야지. 2030이 일 안 한다, 눈 높다, 자꾸 뭐라고 하는데 비교 문화 만들고 학벌 서열 매기고 2030 바보로 만든 게 누구였냐. 외국인하고 최저임금 경쟁시키고 일 안 하고 놀아도 실업급여 빵빵하게 주고 다 4050이 뽑아놓은 위정자들 정치 노름 탓이 크다고 생각 안 하냐. 비교 문화 학벌 서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계속 이어진 거죠. 학벌 서열 같은 경우는 과거 지금 계속 심했던 거는 똑같은 것 같고, 비교 문화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뭐 다 같이 못 살던 사이니까 그런 거 없었는데 이거는 최근 들어서 부각이 되었죠. 갈수록 더군다나 이제 인스타와 같은 SNS가 나오면서 더욱더 심해졌죠.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선진국이 되면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 국가로 바뀝니다. 그런데 주요 국가 중에서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밖에 물질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 전부 다 탈물질주의로 갔어요. 그리고 물질주의도 우리나라가 극심합니다. 유일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반열에 이제 올라갔다고 할 수 있지만 문화적으로 선진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050이 만들어준 민주주의 크크, 그게 2030한테 뭐 해줬는데 FM 창걸시켜서 2030 남녀 싸우고 지역감정 유발에 세대 갈등 유발밖에 더 했냐? 집값 폭등 더 시킨 거 아니냐? 정치고 집값이고 별로 안 알아보고 싶고 일자리에 취직해서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 가족 건사하고 그냥 내 집 마련이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글입니다. 지금 MZ 남자 탓을 많이 하는 분위기인데 MZ 남자 탓 하더라도 따지고 보면 자식을 잘못 키우면 부모 탓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MZ 남자 탓하는 거는 기성세대 분들이 스스로 자기 얼굴에 저는 침 뱉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젊은 청년들이 뭐 이런 FM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꿈과 희망이 없는 사회 구조가 되었어요. 지금 GDP 성장률 보면은 뭐 엄청나게 낮죠. 과거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살기 힘들어도 성장하는 나라였죠. 꿈과 희망이 있었죠. 그러니까 성장이 멈추면 저출산 현상은 다 발생하더라고요. 그건 모든 국가에서 다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꿈과 희망이 없어졌어요. 뭐 꿈과 희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분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그거죠. 그냥 평범하게라도 살아갈 수 있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평범하게. 과거처럼 뭐 크게 성공하기는 힘든 사회로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 저성장이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정부, 기업, 일본 국민들이 그냥 지금 이분이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저는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가기 힘들다고 봐요. 성장 동력이. 어쩌든가 꾸역꾸역 끌고 가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뒤처지는 사람들, 낙오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적지 않습니다. 제가 뒤에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중국의 탕핑종 같이, 지금 우리나라는 M4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구조가 저는 결국은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시작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여기에 있는 댓글들 좀 볼게요. 첫 번째, 참고로 2002년에 출산율이 1.1이었고 2002년은 22년 전이다. 당시 2030의 나이를 계산해보면 초졸 이상은 모두 가능한 쉬운 수학식이다. 맞아요. 지금 벌써 20년 전부터 말도 안 되는 저출산 현상이 발생했어요. 지금 2030은 전혀 관련 없을 때입니다. 어릴 때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뭔가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해결 안 했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내 기억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들었고 예전에 논란됐던 국민연금 고갈될 수 있다고 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출산율은 0.7, 국민연금 고갈 위기라고 난리 났었지. 지금 국민연금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옛날부터 나왔어요. 지금 제가 기사를 하나 중앙일보 거를 가져왔는데 2003년도 3월 기사인데 국민연금 2047년 고갈된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 옛날부터 이야기 나왔어요. 지금 20년 동안 안 왔던 거를 지금 MZ 남자들이 아이를 안 낳는다고 MZ 남자들 탓하면 되나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글쓴이 글에 반박하는 걸 좀 볼게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또 핑계댄다. 나와서 기르기 싫으면 당당하게 말해. 핑계대지 말고. 삼성전기 405060은 처음부터 돈이 많았냐? 잘 알았어? 처음부터 잘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비교질에 남의 것만 부러워하니 이 모양이지. 이 환경에도 결혼하고 출산하고 다들 행복하게 산단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각종 뭐 행복 지표하면 OECD 꼴찌고 자살률 1등이고 학계 출산율 0.7이에요. 다들 행복하게 살아서 패배자 마인드에 쩔어서 탓.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봐라. 열심히 살아야 405060에 후회 없다. 이런 글입니다. 과거에 중국이 아니고 일본이 한참 버블이 생겼잖아요. 버블이 생기면서 일본 여자들의 눈이 확 올라가고 일본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의 버블을 뭐 인위적으로 터뜨렸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뭐 자연스럽게 터뜨렸다는 말도 있고 뭐 다양한 말이 있는데 여하튼 남자들이 대규모로 결혼 안 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50 정도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50인 사람이 생애 미혼이 남자가 28%예요. 그러니까 나버린 사람인 거죠. 기본적으로 결혼을 안 하면 남자 입장에서 결혼 안 하고 아이가 없으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본인 먹고 살 것만 벌면 돼. 본인 노후 준비하고. 남자들이 사실 어떻게 본다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게 사실 어떻게 본다면 큰 그 동기잖아요. 그런데 사회 구성원 중에 그런 동기가 사라진 사람이 많아지면 국가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게 이미 일본에서 증명을 해줬어요. 저는 일본의 그 장기 침체 중에 있어가지고 버블도 버블이지만 나와버린 사람들 특히 남자들 중에 무려 거의 뭐 28% 가까이 50살까지 한 번도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대규모로 나왔잖아요. 10명 중에 3명이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활력이 없어지죠. 그 현상이 지금 중국에서 또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1월달 기사 몇 개 제가 가져왔는데 중국의 실리콘밸리 집값은 반토막 시내는 노숙자 천국. 지금 중국 경제 매우 안 좋죠. 특히 부동산이 심각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중국에서 경제 위기를 주장하면 정보기관이 간첩죄로 처벌한답니다.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가 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첩죄로 처벌한다. 국적 다름은 관계없죠. 중국 경제 위기 제가 볼 때 쉽게 안 끝날 것 같고
저는 이번에 그 경제 사이클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 옛날에 몇 번 드렸는데 저는 이번 경제 사이클에서 미국이 무엇을 원하냐. 미국 본인이 좀 힘들더라도 이번 사이클에서 중국을 밟아버리려고 중국이 두 번 다시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경제적으로 힘들게 만들려고 저는 이번 사이클의 목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더라도 저는 그렇게 쉽게 잡힐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목표 물가까지는. 그런데 하여튼 고금리를 저는 오래 유지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빨리 무너지면 뭐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번 경제 사이클은 중국이라고 봐요. 과거 일본을 밟았던 것처럼 프라자 합의로 이번 사이클에서는 중국이 무너지도록 일단 전 세계 경제 자체가 위축이 되어 있으면 중국처럼 제조업을 통해 가지고 수출 많이 하는 나라들은 힘들어요. 경제가 좋을 수가 없죠. 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비중도 큰데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부동산 경제까지 박살나면 중국 엄청나게 힘들어질 거예요. 저는 미국이 그걸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또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까지 지금 불똥이 튀었어요. 홍콩 ELS 19조 정도 지금 손실이 본격화된다라고 합니다. 손실률이 한 50% 전후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리까지도 이제 불통이 튀는 거예요. 자, 중국이 2021년부터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그게 탕핑족입니다. 탕핑족은 굳이 분류하면 일본의 뭐 사또리, 빙하기 세대, 우리나라로 보면 M4, 뭐 요런 부류, 초식남, 절식남, 뭐 요런 거죠. 비슷합니다. 조금 미세하게는 다 달라요. 이제 탕핑족 같은 경우는 뭐냐? 제가 나무위키에서 몇 개 좀 끌고 왔습니다. 인구 감소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자포자기한 중국 청년들이다. 사실상 그 탕핑족들은 중국 공산당에 저항하는 성격이에요. 그냥 들어누워버려가지고. 탕핑은 그냥 들어누워서 천장 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2021년도 4월 17일 중국 바이두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블로그 게시물이 올라왔고 저자는 류하중이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당평주의가 시발이 되었고 이게 시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 4월 어떤 블로그의 글이죠. 지금은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 내용은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탕핑족들이 무슨 주장을 하냐? 3개월을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 공산당이 힘이 모두 소모되고 반년을 일하지 않으면 새로운 중국을 맞이할 수 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를 즐기고 쉬는 것이다. 패배를 할 거라면 결승선에서보다는 출발선에서 패배하는 건 어따? 아예 스타트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달리기는 안 해도 된다. 승부를 포기하면 아무도 당신을 이용해 먹을 수 없다. 어떻게 본다면 중국 같은 경우도 이때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 PIR이 40배 나오고 이랬어요. 집을 살려고 하면 40년 동안 월급을 다 모아야 될 만큼 엄청난 버블이 발생했어요. 중국이. 그리고 중국 여자들도 장난 아니죠. 콧대 높은 거. 과거에 일본 여자들이 쓰리고 부르는 것처럼 지금 한국 여자들 눈이 높은 것처럼 중국 여자들도 그래 버리니까 중국 남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뭐 취업도 잘 안 되고 뭐 결혼하려고 하니까 뭐 여자들도 눈이 너무 높고 또 중국은 지창금 문화가 있어요. 뭐 집 사기도 힘들고 여자들 눈도 높고 취업도 잘 안 되고 또 여기는 정치적으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저항 선거까지 생기면서 체제투쟁이에요. 여기는. 과거 일본하고 한국 지금 일어나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일단 기득권에 대한 저항인 건 똑같고 전부 다. 지금 그러면서 저는 제가 볼 때 결국은 중국 경제가 박살나는데 트리거 역할을 한 게 바로 뭐냐? 탕핑족 아니냐. 미국의 금리 인상도 있겠습니다만은 탕핑족들이 엄청나거든요. 중국이 지금. 이것도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과거에 일본이 버블이 터지고 일본이 장기 침체로 들어간 것도 일본에 나와버린 생애미혼 28%까지 간 어마어마한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그 오랫동안 20년 이상 지금은 거의 30년 됐죠. 아직까지 그 어떤 뭐랄까요. 국가가 거의 멈췄죠. 30년 동안. GDP를 본다면 소득으로 본다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삼성전기 친구라든가 이런 분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렇게 낳는 사람들이 많으면은요, 같이 죽습니다.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을 바꿨죠. 최대한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가면서 일본도 이제 점차 이제 정상화로 가고 있어요. 일본은 아직까지 정상화는 좀 다 됐다고는 보지는 않지만 정상화가 많이 되었다. 일본 사회, 일본 정부, 일본 시민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봤어요. 사회적 합의를. 우리나라나 중국처럼 그렇게 안 가고 있어요. 왜? 나와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죽는다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최대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이제 그리 가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통계청에서 얼마 나온 걸로 봤을 때 고립 은둔 청년 54만 명이에요. 20, 30대. 20, 30대가 엄청난 규모죠. 54만 명이면. 그리고 그냥 쉬었다라는 청년도 41만 명이에요. 물론 여기 54만 명이랑 여기 41만 명이랑 겹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겹치지 않는 것도 있을 겁니다. 여하튼 우리나라의 지금 엠포도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통계청에 나온 자료로 봤을 때 남자의 88년생의 2022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남자는 60%가 결혼 안 했고 여자는 40%가 결혼 안 했어요. 88년생 60%가 결혼 안 했다니까? 지금은 조금 더 했긴 했겠지만 지금 엄청나게 많이 결혼 안 했어요. 88년생 남자도. 그러면 이들이 끝까지 안 한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요. 결혼 안 하면 돈 들어갈 게 별로 없잖아요. 뭐 집 살 필요도 없죠. 뭐 아이 낳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열심히 일 안 해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축이 됩니다. 부동산요? 못 받치죠. 부동산 어떻게 받쳐요? 일본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결혼 안 하겠다. 일본 여자들 눈이 높으니까 결혼 안 하겠다는 남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부동산, 물론 그때 당시 금리를 6% 이상 올린 것도 있습니다만은, 아니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왕창 나와버리니까 부동산을 누가 받쳐요?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데. 일본 여자들은 18%, 17.8이고 일본 남자는 28.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탕핑하는 애들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얘들이 뭐 집 살 필요가 뭐 있어요. 탕핑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결혼 안 하겠다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도 결국은 이제 무너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는 처음에 작년 초반까지 확 떨어지다가 균전주공 살리기부터 그리고 저 뭐였죠? 특례 보금자리론 그거 하면서 반등을 했죠.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거의 95%, 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90% 많이 회복했어요. 하지만 특례 보금자리론이 없어지고 정부가 좀 손을 놨어요. 손을 놔보니까 바로 그냥 수직 낙하해버리잖아요. 왜? 지금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결혼 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물론 결혼 안 해도 나는 뭐 아파트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볼 때 소수예요. 그 통계 자료로 봤을 때 1인 가구 중에 유주택자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비율은 높지 않아요. 그리고 그 행정자치부 자료 보면 우리나라 전체 세대수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달에 한 3만 세대씩 늘었어요. 근데 지금은 만 단위 밑으로도 나오고 그럽니다. 많이 줄었어요. 지금 아직도 전체 세대수는 늘고는 있습니다만은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어요. 즉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부동산이 지금 보면 받쳐주는 힘이 약한 게 그냥 이렇게 그냥 결혼 안 하겠다, 아이 안 낳겠다, 나는 놔버린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동산 경제도 위축되는 거고 가격도 떨어지는 거고 그게 모든 데 다 영향을 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복습을 한번 하죠.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오신 분들은 못 보신 분들도 있고 원래 또 좋은 글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책 같은 거를 1년에 한 번 정도 또 봅니다. 좋은 양서 같은 경우는. 근데 1년 지나서 보면 또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과거에 못 봤던 게 또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실시간 베스트 여기도 보니까 형님 나라 니트자 구절 복습 여기도 복습 한번 하자고 작년 5월 달에 올라온 글이네요. 이 글은 2012년도에 올라온 글입니다. 일본 남자가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읽기보다는 밑줄 끄은 것만 읽을게요. 그래도 뭐 거의 다 끄게 되더라고요. 좋은 글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놈은 니트니까, 확인직이니까 라는 식으로 바보 취급을 하며 웃음거리로 삼고, 그렇게 된 건 자기 책임이다, 응석이다, 쓰레기다라는 식으로 마구 두드리면서 멋대로 굶어 죽게 내버려 두면 된다든가, 그렇게 잔인한 말을 서슴지 않게 내뱉어 왔지만, 이게 번역을 해서 좀 매끄럽지 않다는 거는 이해해 주세요. 아마 번역기 돌린 것 같아. 그런 행위를 대가는 전부 자국, 나아가서는 자신의 기업, 자신의 생활로 되돌아간다. 즉, 뭐 니트라든가 파견직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판하고 노력이 부족하다, 그런 거 결국은 본인들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 건 국민은 물론이고 위정자조차 알아채지 못한다. 현역 세대가 최초의 취직조차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고, 그러다가 좌절해버리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일단 좌절하면 두 번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약자만 바보 취급하면서 방치해왔다. 현역 세대에게 돈에 대한 불안을 주게 되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현역은 아마 청년인 것 같습니다. 불안을 주게 되면 그것이 비혼화와 저출산으로 직결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진짜 바보들은 따로 있다. 이어서 여유 부리던 회사원님들이, 아까 삼성전기 그런 분들이죠. 저출산과 초고령화, 그로 인한 인구 감소에 의한 내수 축소로 자신이 소속된 기업이 큰 적자로 망한다. 아까 삼성전기 같은 분은 뭐 거기는 수출 기업이니까 뭐 직장은 문제였겠지만 부동산이 문제 생길 수 있겠죠. 그분은 좀 나이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아마 유주택자 아닐까 싶은데, 하여튼 그분도 피해봤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연금도 박살나서 국가채로 붕괴한다. 지금 자신이 이 일본이라는 풍족한 국가에서 풍족한 인프라로 행복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건 어딘가에 타인이 아이를 낳아줘서 그 국력에 의해 유지되는 것인데도 옛날의 위정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분 말씀으로는 최근에 일본 정치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알아채지 못했다. 늦게서야 알아차린 거죠. 늦게서야. 국민들도 몰랐고 위정자도 몰랐고, 그러니까 일본도 미친 듯이 법으로 형성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 많은 남자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일본의 옛날 위정자들은 알았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서민들을 무시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기 책임, 노력 부족이라고 짓거리니까 자신과 그 상품을 사주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도 당연한 일.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기업이 그 대가를 한 몸에 받고 쓰러질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는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나는 성공했다, 나는 또 부동산도 샀다, 아이도 낳았다,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하지만 열심히 안 한 니네들은 노력이 부족한 거야. 남 탓 좀 그만해.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삼성전기 같은 사람. 사람을 중히 여기지 않는 나라는 망한다. 약자를 바보 취급하며 무시한 대가는 전부 자신에게 되돌아간다. 인과응보. 과거에 해바라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죠? 여기에 명대사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의 이치라더라. 중국은 지금 벌 본격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20년 이상 벌을 받았어요. 한국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작년 초에도 뭐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좀 반등하고 저는 데드캣 파운스 쪽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웬만한 부동산 이야기는 좀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지신 분들도 좀 계셔가지고 웬만하면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 구조 자체가 해결되지 않으면, 즉 혼인 증가, 출산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버티기가 힘들어요. 이미 가격이 우리가 싼 가격이 아니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탕핑족이 확 늘어나면서, 물론 중국하고 미국 간의 무역 전쟁도 물론 있지만은 이제 복합적으로 가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은 과거에 그랬었고 한국은 이제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지금 낳는 친구들 엄청 많아졌어요.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언론들이 이거를 기사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괜히 기사했다가 이게 유행이 될까 싶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우리도 보면 뭐 거립운둔 청년이라든가 그냥 쉬었다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 않는 사회 구조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뭐 아까 뭐죠? 뭐 아까 삼성전기 같은 것처럼, 같은 사람처럼 뭐 탓 하지 마라. 패배자 마인드에 쩔어가지고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봐라. 열심히 하긴 해야 되는 거는 틀린 건 아닌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구조에서 지금 보면 양질의 일자리 얼마 없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는 너무 커져.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해도 대한민국 유저들 눈은 너무 높죠. 어느 정도 사랑하면 같이 열심히, 우리나라 지금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남자 여자 같이 열심히 맞벌이하고 뭐 나중에 애 뭡니까 낳은 이후에 뭐 어떤 식으로 하려면 여자들이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된다니까요. 그리고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아이 낳으면 6일이고 7일이고 계속 일해가지고 부족한 거 메꿔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여자들이 그런 남자는 아예 그냥 제껴버렸잖아요. 그런데 과거 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남자들도 결혼했다니까요. 지금은 그런 남자들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들 입장에서는 과거 세대였다면 예를 들어서 뭐 주 7일 하루에 뭐 10시간 12시간 일했던 사람들이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과거 세대분들은 했잖아요. 과거에는 주 6일이 많았죠. 이렇게 일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결혼할 필요가 없어진 남자들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요? 혼자 먹고 살면 되는데. 이런 게 모이면 결국은 국가 전체적으로 파이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도 무너지는 거고, 또 내수 베이스, 특히 내수 베이스 기업들이 위험해요. 뭐 여기도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야 됩니다. 이 니트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렇게 조롱하고 뭐 쓰레기 취급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결국은 부메랑이 돌아서 본인이 피해보는 거니까 이런 문화도 좀 없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